지루한 연설, 지루한 강의, 지루한 발표. 이제는 달라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세요. 강의 참 많죠. 학교 수업도 있고 회사에서 하는 무슨 교육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발표, 신제품 발표회, 축사, 인사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다들 강의 들으면서 꿀잠 잔 기억 있지 않나요? 내가 발표를 하는데 호응도 없고 밋밋한 반응,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내 말에 집중시키는 방법, 그 두 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목소리 볼륨의 변화 주기. 제가 내 말에 집중시키는 비법 첫 번째 영상에서 볼륨을 높여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 목소리가 평소에도 좀 작은 편이다 하신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소리를 키워야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내 말에 집중시키는 방법 첫 번째 영상 또는 목소리가 좋아지는 방법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말할 때 상대방이 잘 들리는 정도의 크기는 가지고 있다 하시면 소리의 크기에 변화를 주거나 높낮이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만약에 비슷한 톤, 비슷한 크기, 비슷한 속도로 계속 얘기를 하면 그러면 듣는 사람은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 앞으로도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하게 됩니다. 기대가 없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내게 되면 이 소리에 반응을 안 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다가도 잠이 확 깨겠죠. 저도 아주 어린 아이들을 수업할 때 보면 이 친구들이 아직 어려서 집중력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옆 친구랑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저한테 말을 걸고 해요. 친구한테 우리 집에 떡볶이 먹으러 올래? 우리 집에 이거 있다. 이거 봐라. 선생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끝도 없이 얘기를 하고 분위기가 흐트러집니다. 그럴 때 제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쉿!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하면 이 친구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갑자기 탁 집중을 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죠. 아이든 어른이든 변화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말하거나 분위기를 환기시킬 때 이럴 때 볼륨을 변화를 주거나 높낮이의 변화를 주면 상대방의 집중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의 변화 그리고 포즈. 볼륨 또는 높낮이의 변화를 주는 것처럼 말의 속도에도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느릿느릿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너무 지루하겠죠? 빨리 지나가도 괜찮으면 속도를 조금 올려주시고요.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그럴 때는 속도를 확 늦추는 거죠. 그리고 또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포즈. 쉬었다 가는 건데요. 이 TV 프로그램이나 시상식을 보면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MC들이 많이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집중시키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속도의 변화를 주시고 충분한 포즈를 주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청중을 참여하게 하기. 코빅 보세요. 코미디 빅리그. 개그 프로그램인데요. 요즘 개그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졌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코빅이 아직까지 이렇게 잘 방영되고 있는 데는 청중을 참여하는 그런 방식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개그맨들이 개그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걸기도 합니다. 또는 방청객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서 함께 무대를 만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방청객들은 방청을 하는 동안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고 참여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발표 또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내가 앞으로 말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끔 물음표를 던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려 볼게요. 이 손 모양의 의미를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샤카라고 불리는 이 인사법은 서퍼들 사이에서 하는 손인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샤카는 단순한 서퍼들의 인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와이의 전통 인사법으로 만나거나 헤어질 때 또는 안녕을 기원할 때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사람 간의 접촉이 줄어들고 또 악수하기도 조심스럽잖아요. 그럴 때 이 샤카 인사법으로 기분 좋은 인사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앞서서 이 이야기에 대한 의문이 들게끔 하는 방법이었고요. 또는 가벼운 질문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도 있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됩니다. 초반에는 네, 아니요 또는 맞다, 틀리다 정도로 폐쇄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를 잘 않거든요. 과도한 질문은 오히려 상대방을 부담스럽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조금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채식주의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분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제가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할 때 보면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거지만 듣기만 하면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이런 폐쇄형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러다가 차츰 열린 질문도 드리고 또 참여도 유도를 하죠. 이렇게 후반부에는 정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게 되고 지루할 틈이 없는 재밌는 토크 콘서트가 됩니다. 본인이 강연 또는 발표하는 상황마다 이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잘 맞춰서 하시면 아주 좋은 연설, 강의, 발표가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내 말에 집중시키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조금 심화된 말하기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아주 작은 변화가 때로는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죠. 함께 연습하고 발전해 나가봐요, 우리. 같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저도 열심히 연구하고 연습해서 좋은 영상으로 계속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 또 봐요. 안녕.